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네, 오늘 희망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 네, 사람들이 희망을 다 품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든 어떤 회사든 무엇이 됐든 희망을 줘요. 네, 그래서 희망을 생각을 하면 뭔가 의지가 생기고 또 살아갈 힘도 얻고,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참지 막 이러면서 또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여기 주인공 알죠? 이쁘게 생긴 비비안 리. 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예, 그거 말했던 그 비비안 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영화는요, 성장 영화 같아요. 한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사랑도 깨닫고,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대서사시,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취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변하지 않을까. 미국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희망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희망에 가득 차서 할 수는 없어요. 그저 때에 따라서는 절망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서 있어라, 이게 핵심인데, 릭스비라는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가 있어요. 동기부여 강사, 흑인이에요. 동기부여 강사이면서 교수이면서 기자이면서 또 회사도 꾸려나가는 그런 분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그 졸업생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쨌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중퇴자인 아버지한테 교훈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살았고 대학 갔고 와이프를 만났고 와이프가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찰나에 와이프가 병으로 죽어요. 네, 와이프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었대요. 그 와이프가 희망이었고 모든 인생의 어떤 자식의 어떤 분신 같았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사별의 고통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네, 그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장례식 때, 예, 서 있어라. 계속 서 있어라. 바다가 너를 어떻게 치든지 계속 서 있어라. 무엇이 오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힘으로 본인이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누군가가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예, 레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몬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 고통, 고난, 불편한 거, 굉장히 그 나쁜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레몬이 오면 그거를 가지고 레몬이야, 힘들어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하죠, 비유가. 레몬을 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레모네이드는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팔기도 하고 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네, 그런 그 좀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죠. 이분도 아버지가 서 있어라라고 교훈을 줬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비비안 리 스칼렛도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아요. 땅에 대해서 타라를 기억해라.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라가 이 영화에서는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제가 사랑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땅이에요. 땅에 대한 애착, 그 땅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죠. 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거, 그 영화의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원래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원작은 내일은 새로운 내일이 온다, 또 다른 내일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렛의 어떤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성장 배경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땅, 예, 타라가 거의 처음 시작할 때도 타라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도 그 중간에 한 1시간 한 45분 하고 영화가 2부가 끝나요. 1부가 끝날 때 그때도 타라 이야기가 나와요. 땅 위에 딱 우뚝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오고, 마지막 장면도 타라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소설이죠. 원래 1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1000페이지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거를 소설을 딱 썼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어디 출판사에서 출판하기가 겁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그리고 읽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가렛 친구가 자신의 아는 그 출판사 업계 아무개한테 읽어달라. 제발 부탁한다. 그랬어요. 안 읽으려고 하다가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첫 장을 딱 열었죠. 근데 이제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행이 거의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한 10시간, 11시간 걸리잖아요. 최소. 그러면서 가면서 다 읽은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재밌으니까. 예.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출판이 되고 바로 영화까지 돼가지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뭐 아카데미 작품상 거의 10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도 들였고요. 네, 이렇게 영화가 탄생을 했고요. 자, 이 영화는요, 비비안 리라고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정말 깜찍한 그 스칼렛 역이 아주 너무너무나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 역할은 정말 비비안 리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네, 잘 만들어졌고 또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클라크 케이블도 나왔고 레트 버틀러 역, 그다음에 멜라니 역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고요. 애슐리 역. 예, 근데 애슐리 역은 이제 비비안 리가 짝사랑한 남자거든요. 그 남자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몽환적이고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약간은 나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긴 해요. 여기서도. 그 멜라니는 비비안 리와 완전 반대죠.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남을 위해서 좀 이타적인 희생을 하고 정말 그 남편만 바라보고 전혀 그 흔들림이 없는 고귀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트 버틀러 역은 강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레트 버틀러가 뭐라고 하냐면 비비안 리한테 당신은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라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린 너무 뭐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영화 책이.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비판한 게 아니라 노예제도를 약간 미화시켰어요.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가 이제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비판적이지 않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다 얘기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비판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원작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약간 귀족적인 삶을 더 이렇게 무의화시켜서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미국인이라고 해도 백인이라고 해도 돈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노예 몇 명밖에 안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나쁜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들이 원작에는 좀 있죠. 그리고 남북전쟁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당시 1861년부터 5년 그 사이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요. 타라의 테마. 굉장히 멋있는 영화 음악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스칼렛의 성장기라고 했는데 10대예요. 16살이 이제 첫 장면이 거의 16살의 배경인데 16살이면 얼마나 그 파릇파릇하고 놀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이 당시는 결혼을 하잖아요. 16살이라고 해도 결혼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20대 후반까지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점점점 어린아이에서 커가는 여인으로, 강인한 여인으로 변모해가는 성장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 첫 장면은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새로운 사회, 예의 바른 신사들, 모카밭, 또 옛 기사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땅, 아름다운 귀부인, 주인과 노예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사회 이야기. 이젠 책 속에서나 있을 이야기. 약간 미화시켜놨죠. 그죠? 사실은 노예제도라는 게 그 인권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정말 종부리듯이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은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흑인들을 잘 대해주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 자체가 이제는 책 속에서나 있을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없어졌어야 할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희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영화 시작을 하고 지금의 그 애틀란타예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인데 지금은 저 코카콜라 본사 박물관도 있고요. 저렇게 커다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정말 농장지대, 농업지대가 이렇게 많이 변모한 거죠. 정말 시간이 100년 넘게 흐르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애틀란타의 모습을 잠깐 봤고요. 영화 첫 시작이 이제 막 둘러싸여 있어요.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냐면은 정말 저 옆에 남자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예, 막 젊은 애들 막 몰려 있죠. 이쁜 여자 옆에 딱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스칼렛이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쁜 짓, 그 다음에 어장 관리. 예, 어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남자 아이들한테 다 어장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끼어들지 않는 남자가 딱 하나 있어요. 애슐리예요. 보통 다 가졌는데 하나 안 가지면 이거 갖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다른 남자는 다 자기한테 넘어오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애슐리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진 거, 그거를 가지고 싶은 게 짝사랑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근데 본인은 애슐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욕심인 거죠. 욕심을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전쟁 이야기는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소녀죠. 16살, 15, 16살짜리 여자 소녀가 뭔 관심이 있겠어요. 이쁘게 치장하고 이쁜 옷 입고 이렇게 남자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얘기하고 이런 게 재밌겠죠. 이런 철부지 소녀였어요. 그러다가 애슐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 짝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애슐리가 어떤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 이건 있을 수 없어. 막 안 믿는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슐리 집에서 이제 뭐 참석을 하고 와요. 아버지한테 사실 물어봐요. 이렇게 그런 일 무슨 일이 없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애슐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 멜란이라는 좋은 처자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막 이제 울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모든 청년이 다 너를 좋아하는데 그깟 애슐리 하나를 너가 못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타라로 데리고 가죠. 농장을 보여줘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걸 너한테 물려줄게. 그러면서 땅은 어머니와 같다.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다. 이때 이 땅에 대한 애정을. 그래서 땅을 기억하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게 들렸을까요? 철부지가 지금 머릿속에 온통 애슐리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야. 이 생각만 가득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바꿔서 또 이제 파티를 계속 하죠. 타라에서 이 남자애들인데 계속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전쟁 얘기하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전쟁 얘기를 하면 나는 방으로 갈 거야. 막 엄포를 놓고 남자들이 정말 여기 보면 그 제가 영화 보면서 느낀 건데 어머 다 바보 같아요. 얼굴 하나 보고 성격 안 좋거든요. 잘 삐지고 토라지고 남자애들 무시하고 근데도 막 정말 영화에서 물론 영화니까 영화에서 보면 목을 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뭐 어떻게든 뭐 나랑 한번 춤출래?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철부지에다가 인기가 많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어장관리와 이쁜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스칼렛이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실제로 너무 이쁘잖아요. 이 영화 보시면 요 당시가 너무 예뻐요. 네. 그런데 이제 참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말 아세요? 착각은 정말 커트라인이 없어요. 애슐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스칼렛이 밤새 고민을 해요. 이제 애슐리 집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애슐리한테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애슐리가 다른 여자한테 간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애슐리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애슐리는 나한테 와서 우리 같이 사랑할 수 있겠지라는 말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들 다 이제 이 당시는 약간 낮잠 자게끔 하나 봐요. 이렇게 그 아이들을, 그 소녀들을 다 잠을 재워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빠져나와가지고 몰래 애슐리를 만나요.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날 유혹하지 않았냐. 나 당신 사랑한다. 멜란이랑 결혼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막 이렇게 좀 용기도 되게 가상하죠. 어리니까 10대잖아요. 뭐가 안 보이죠. 그래서 막 고백을 막 해요. 근데 애슐리는 아니에요. 좀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는 멜란이랑 맞다. 당신의 어떤 그런 거는 다 사랑하고 용기와 이런 건 사랑하지만 나한테는 애슐리가 맞다. 멜란이가 맞다.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이게 잡았는데 감히 나를 뿌리쳐 이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막 악담을 하죠. 너 죽는 날까지 증오하겠다 막 이러고 이제 해요. 뺨을 때려요. 애슐리 뺨을 딱 때려요. 애슐리가 나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병이 하나 있어서 병을 딱 집어 던져요.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저 레트 버틀리가 딱 하고 나오네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차이는 장면을 다 본 거잖아요. 렛이 딱 나와가지고 버틀러가 나와서 비밀로 하겠다고 무덤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자존심이 금이 확 갔죠. 그래서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증오하겠다는 식으로 또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네. 이제 이 배경이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남북전쟁 이야기를 해요. 북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남북전쟁이 왜 발발이 됐냐면은요. 그러니까 벌써 1800년도 초부터 노예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집권을 하면서 표를 많이 얻은 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지지를 많이 얻고 북부 쪽에서도 지지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노예제도 폐지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면은 노예제도 폐지한 그 배경이 뭐냐면은요. 그 북부는 공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제조하고 이런 게 많이 성행을 했죠.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다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지 노예가 자유롭게 흑인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제도 찬성을 하는 거죠. 노예제도 폐지를. 남부 같은 경우는 모카밭 재배를 하는 거예요. 농업 재배를 하니까 노예들 일손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 노예를 풀어줘 버리면은 비싼 돈에 또 써야 되니까 이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남북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게 이게 근데 오래 싸웠잖아요. 거의 4년 가까이를 이렇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를 하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요 장면 보면은 정말 힘들죠. 노예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곤 하겠지만 내 자유가 없잖아요. 제 기억에 어릴 때 뿔이라는 영화 보면은 노예 막 기억나세요? 뿔이라는 영화 드라마였어요. 노예가 그 주인한테 학대받는 장면. 네,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노예제도 폐지는 정말 잘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가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계속 노예제도를 존속시켰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노예가 많이 있었죠. 이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했냐면 네, 요 찰스라는 남자인데 어려요. 멜라니, 애슐리가 결혼한 멜라니의 남동생. 원래 원작에서는 오빠로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남동생으로 바꾼 것 같아요. 한참 어린 남동생. 근데 이제 홧김에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멜라니가 애슐리랑 이제 결혼을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너무 철이 없죠. 진짜 철이 없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자가 있는데 인디아라는 여자인데 애슐리의 여동생이에요. 원래 인디아가 이 찰스를 좋아했어요. 예, 서로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원래 애슐리 집안은 이 당시 집안은 사촌끼리 결혼을 좀 했대요. 그래서 사촌끼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뺏어갔네요. 예, 그냥 다 넘어와요. 그냥 그 비비안이가 스칼렛이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다 안 돼요. 예, 그냥 다 좋아해. 어쩌면 이게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을 멜라니의 남동생 해밀턴과 요 친구랑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영화에서는 원래는 이제 원작은 스칼렛이 애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찰스가 전쟁을 나가죠. 근데 이제 전쟁을 싸우다가 죽은 건 아니고 그런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요.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너무 슬퍼하니까 스칼렛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너 애틀란타로 가라. 애틀란타에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휴식을 취해라. 거기 가 멜라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 하니까 이 스칼렛이 딱 보니까 애틀란타로 가면은 애슐리도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죠? 잠깐 이렇게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생각을 막 해요. 애슐리를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애틀란타로 떠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파티가 열려요. 어떤 파티냐면은 전쟁 기금 마련 파티예요. 근데 상중이면은 춤추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근데 이제 그 상중인데 참석을 한 거예요. 전쟁 그 파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멜라니한테 막 누군가가 흉을 봐요. 아우 저 전쟁 저기 상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상복을 입고 이런 데 올 수가 있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라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저기 가슴 아파서 전쟁 기금 마련을 해서 온 건데 지금 스칼렛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화면을 어떻게 잡냐면은 화면을 이제 보여줘요. 상복 입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스칼렛을 보여줘요. 그리고서 화면을 이제 뒷부분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발은 열심히 춤추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춤추고 싶어서 이제 막 그런 거죠. 왜냐면 정말 슬프지도 않아요. 찰스랑 별로 뭐 애정 없잖아요. 그냥 홧김에한 결혼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뭐 10대이고 놀고 싶고 파티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얼마나 지금 말 그대로 몸이 간질간질하겠어요. 그러다가 레트 버틀러가 어떻게 저차 해가지고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장면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계속해서 전사자 명단이 도착을 해요. 근데 저기 관악대 같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를 해요. 왜냐면 전사자 명단이 오고 막 그 엄마들이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받아들고 울고 내 아들 이름이 그 명단에 없어야 되는데 명단에 딱 있는 거예요. 슬퍼서 막 울고 뭐하고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미드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의사예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런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전쟁의 참혹함,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멜라니가 이걸 입수한 거예요. 종이를 쫙 보니까 W로 시작하니까 애슐리는 뭐 이렇게 보면서 딱 봤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누구도 기뻐하냐면 애슐리를 짝사랑하는 스칼렛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니까 멜라니가 보통 눈치를 좀 못 채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이렇게 안부를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또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적인데 연적인데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레트 버틀러가 이 사람이랑 잠깐 만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이건 시간 낭비다. 되돌릴 수 없다. 남부는 질 거다. 이거는 정말 대명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예리하게 하죠. 이 사람은 되게 돈이 많아요. 이런 전쟁 틈을 이용을 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성견 지명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애슐리를 계속 이제 질투하죠. 애슐리와 결혼한 멜라니를 계속 질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잠깐 휴가차 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3일간의 휴가가 주어져 가지고 애슐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애슐리랑 그 멜라니가 막 끌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서로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멀찌감치 그 스칼렛이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슐리가 와가지고 당신도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라고 하니까 울먹거리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평생 그렇게 어떤 자기를 안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런 인물이죠. 아직까지 여기서도 철이 없죠. 스칼렛이. 네, 요렇게 해요. 이제 또 그러면서 전쟁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3일 휴가를 다 보내고 나서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전장으로. 이제 와이프가 또 옷도 좋은 옷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에서 애슐리한테 선물을 줘요. 허리에 매는 그런 벨트 비슷한 뭐 그런 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 그죠? 유부남인데 계속해서 유부남한테 매달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 남자가 확실하게 딱 끊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의 여지를 자꾸 남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뭐 키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미련을 자기를 완전히 단념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남겨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의 용기를 사랑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희망 고문 같은. 그러니까 애슐리를 완전히 단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칼렛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매달리고 애슐리는 떠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부는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사 손도 많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약이든지 뭐든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코로나 시대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 때 병상이 없는 거. 예. 이게 정말 나빠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어디 갈 수 없을 때 그런 일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거죠. 지금 이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는 불타죠. 계속해서 폭격이 이어지고 있죠. 부상자는 밀려 들어오죠.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계속 보는 거죠. 스칼렛이.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전쟁 통해서 간호를 해요. 왜냐면 모든 여자들은 거의 젊은 여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부상자 간호해야죠. 지금 내 아들, 내 오빠, 내 형제가 다 죽어서 오고 아파서 오는데 간호를 하면서 이제 지쳐가요. 네, 굉장히 지쳐가요. 철부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힘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겪냐면은 집으로 갔는데 멜라니가 이제 아픈 거예요. 이제 임신을 했었거든요. 자꾸 상고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미드 선생님이에요. 저희 미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멜라니가 아프다. 애를 받아야 된다. 멜라니를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걸 봐라. 상태를 봐라. 여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멜라니뿐만이 아니라 애 낳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마취제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병상도 없어요. 침대도 없는 거예요. 다 길에서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부상당한 사람이 시체들이 아니에요. 네, 끔찍하죠. 근데 정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마취제가 없고 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냥 마취제 없이 다리 절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전쟁 아수라 속에서 멜라니는 임신을 하고 애를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지금 멜라니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저기 스칼렛 그리고 꼬마 흑인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꼬마 흑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의사한테 나는 다 할 줄 안다고. 나는 애도 받아봤고 우리 엄마가 했을 때 다 봤다고. 나 너무 잘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잘 아니까 멜라니 돌봐라 가서 나는 이제 여기 부상병을 돌봐야 된다.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았겠죠. 네,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영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이런 영화 속에서 이제 멜라니 얘기가 나왔잖아요. 멜라니가 지금 아파요. 집에 갔어요. 근데 이 흑인 여자애한테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못 불러왔어. 이제 너가 다 해야 돼. 나는 몰라. 이제 16살짜리 스칼렛이 뭘 알겠어요. 네. 아무것도 본 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꼬마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잘못했다고, 거짓말이었다고. 예. 네. 이 여자애는 특징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거짓말이고 자기를 약간 이렇게 좀 띄우려고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너가 다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할 줄 모른다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렇게 뒤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스칼렛이 이때부터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결혼도 하고 철부지 소녀였지만 바로 닥쳤잖아요. 위기에 강한 여자예요. 예, 멜라니가 아프고 애기 낳으려고 하니까 바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이거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멜라니도 위로도 할 줄 알아요. 멜라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무섭지 않다고. 나 안 떠날 거라고. 왜 안 떠나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슐리가 아까 떠나면서 멜라니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막 생각해요. 그래, 애슐리가 멜라니 부탁을 했지. 나 돌봐줘야 돼. 예, 그러면서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멜라니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폭격이 심하니까 애틀란타가 함락되고 위험하니까 고향 타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버틀러한테 부탁을 해요. 흑인 소녀를 시켜서 또 가가지고 버틀러가 어렵사리 마차를 구해와요. 그리고 타라로 같이 떠나요. 타라로 돌아가서 뭐 이제 하려고 가는데 중간에 이 버틀러는 떠나요. 왜냐면은 데려다 주기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남부를 같이 싸워줘야 되겠다. 대명분으로.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해보자. 어차피 질 거지만 그래도 내가 살았던 터니까 남부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타라로 가죠. 근데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통이니까 그 마차가 갈 때마다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를 지나서 쭉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부지 소녀에서 벌써 이미 애도 받았죠. 그 상고를 겪었죠. 병상들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함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스칼렛은 그 전에 스칼렛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낸 거죠. 네, 타라로 딱 돌아왔어요. 애슐리 집을 딱 갔는데 애슐리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다 불타고 폭격 맞아서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걸 봐요.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이제 타라, 본인이 살던 저 타라 농장으로 왔는데 다행히 그 집에는 괜찮았어요. 예, 집이 멀쩡해요. 왜냐면은 이 집에서 그 기거를 했대요. 그 북부 군들이 기거를 하면서 여기서 다 뭐 전쟁 물자니 뭐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다 가져간 거예요. 뭐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농장이면 다 뽑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노예들도 그 많던 노예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전쟁통이고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다른 데로 또 이주할 수도 있죠. 다 버리고 가고 그 충성을 지키는 몇 명 노예의 그 유모랑 다른 할아버지, 흑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제 좀 이상이 왔고, 네. 그 여동생 둘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좀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네, 갔더니 그 유모가 그 전날 저녁에 죽었다고 엄마가 병을 앓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옮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는 그런 죽은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스칼렛이 그 이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 옛날에 호사스럽고 아까 본 장면처럼 그 남자애들한테 둘러싸였고 좋은 드레스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화장만 하고 이쁜 짓만 하던 그 어정관리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걸 있냐 그랬더니 밭에 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그 장면에 흙을 막 파요. 흙을 막 파서 물을 딱 뽑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을 다시는 굶게 하지 않을 거야. 살인이든 사기든 거짓말이든 남을 뭐 하는 거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걸 지킬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간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미션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땅 위에 쓰죠. 네, 타라 땅 위에 쓰면서 이 땅을 지킬 거다라는 장면으로 1부가 막을 내리고 2부가 시작이 돼요.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스칼렛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왔는데 여동생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지금 타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이 발이 되게 일을 합니다. 그 철없던 소녀가 밭을 일구고 정말 손이 정말 안 좋아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요. 근데 여동생들은 철이 없죠. 예, 더 어렸고. 그러니까 언니가 나 일을 시켜 난 너무 싫어. 뭐 타라가 너무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때려요. 여동생을 때려요. 그래서 타라가 싫다는 얘기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여동생을 훈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많이 달라졌죠. 예전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남부가 항복을 해요. 그렇지만 이 전쟁에 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진 나라나 이렇게 져버린 이 곳은요, 그 이긴 곳이 와가지고 다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 북부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장도 빼앗기고 노예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북부의 그 조정대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또 매기는 거잖아요. 세금이 $300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명목이 뭐냐면 재건 사업. 그동안 전쟁으로 황폐되어 있으니 돈을 많이 걷어서 다시 예전의 남부처럼 이렇게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변모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300를 거둔다고 합니다. 당장 놀라죠. 돈이 지금 없잖아요. 돈이 있는 건 당일랑 $10밖에 없다고 했어요. $300 어디서 구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또 애슐리가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스칼렛은 못 알아봐요. 유모도 못 알아봐요. 오로지 멜라니만 멀리서 오는 남편을 알아보고 애슐리라고 알아차려요. 네, 그러니까 스칼렛도 사랑도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오고. 근데 이 끊이지 않는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같이 이제 살잖아요.
근데 이제 300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니까 애슐리를 찾아와요. 이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애슐리한테 또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애슐리한테 같이 떠나자 이거예요. 나를 데리고 도망가 달라. 멕시코로 가자. 나 당신 필요하다. 여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만 살면 되지 않냐. 되게 철없는 얘기를 하죠. 애슐리가 어떻게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데 떠나겠어요. 어떤 남자가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애슐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나약하다. 나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나는 예전에 남부가 너무너무 그립다. 난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도 모르고 지금 당신은 현실하고 너무나 잘 싸우고 현실하고 항상 마주한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는다. 당신은 용감한 여자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스칼렛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슐리가 흙을 딱 쥐어줘요. 그 흙을 딱 쥐어주면 손에다 주면서 아니다. 당신에게는 타라가 있다. 타라의 흙이 있다. 이걸 보고 당신은 힘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스칼렛이 흙을 쥔 손을 가면서 그래 나한테는 타라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고 지금 다 나쁜 일 계속 겹쳤잖아요. 전쟁통 이런저런 300달러 이런 막 그런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마치 그 말을 타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어요. 근데 왜 말을 탔냐면 갑자기 화가 나서 탔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와서 빈정거린 거예요. 너 돈도 없는데 내가 이거 앞으로 농장 내가 살 거야. 내 거가 될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 말에 화가 나서 이 농장이라는 거, 타라라는 거 이들한테는 전부거든요.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이제 빈정거리니까 화가 나서 가만 안 두겠어.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아버지가 죽어요. 이런 슬픔도 겪고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죠. 그 저 옷이요 특이한 게 커튼이에요. 커튼으로 만들어 입은 옷인데 이렇게 보아하니 이 레스트 버틀러가 애틀란타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돈을 좀 빌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300달러 구해 와야지라고 이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꼬시려면은. 그래서 커튼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가요. 근데 들켰어요. 왜냐면은 뭐 하다가 손을 딱 만졌는데 손이 너무 거칠은 거예요. 그래서 딱 버틀러가 손을 보니까 너무 거칠으니까 이건 숙녀의 손이 아니다. 당신 무슨 일을 한 거냐? 도대체 타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이만저만해서 나는 300달러가 필요하니까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뭘 줄 건데 그러면 다음에 해가지고 300달러 이상 이자도 주고 모두 주겠다 했더니 이제 버틀러가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결혼하자 또 이제 그런 거죠. 또 무기죠. 그러면은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 결혼할 생각도 있다. 막 자기 딴에는 지금 스칼렛은 굉장히 그 자존심도 버리고 다 이렇게 막 300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지막에 나 돈 없어 이거예요. 여기 돈 없어. 너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한 거야. 너 그럴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 조소 섞인 얘기를 해요. 화가 났겠죠. 놀린 거잖아. 놀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딱 나갔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이 스칼렛의 여동생이 수엘렌이라고 있는데 여동생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케네디라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사업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네요. 목재상하고 무슨 소품 팔고 이러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그 되게 재밌어요. 장면이 그 마차를 딱 탔어요. 그 이제 이 스칼렛이 이제 만나가지고 케네디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케네디가 데려다 주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린 거죠. 그러면서 이 케네디는 나 당신 동생하고 언제 이제 결혼할 수 있다.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된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칼렛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안타깝다 이러면서 동생이 편지 안 했나요? 다른 동네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그래서 유모가 엄청 놀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 또 잘 꼬시는 거 같아요. 당신 주머니는 따뜻하겠네요. 이러면서 손도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타라를 지키기 위해서 케네디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타라를 지키겠다고
굉장히 진취적이죠. 미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 정말 예, 다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스칼렛의 모습이 보여요. 정말 홧김에 하고 또 돈 때문에 하고 이렇게 2번 결혼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목재 사업을 하는데 같이 애슐리랑 같이 사업을 또 하고 이제 케네디도 같이 합세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 밑에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죄수들이에요. 이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노예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노예를 쓰려면 흑인을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쓰면은 죄수는 싼 값에 노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싼 값에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피도 눈물도 없이 나와요. 스칼렛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슐리가 전 죄수들을 저렇게 쓰고 너가 어떤 사람한테 임무를 맡겨버리면 저 죄수들을 때리고 굶기고 힘들게 일을 시킬 거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남편도 말리고 애슐리도 말려요. 말을 안 듣죠. 계속 하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요. 그 공장을 가기 위해서 흑인 슬럼가를 지나요. 흑인 그런 안 좋은 곳을 지나요. 그러다가 겁탈을 당할 뻔해요. 이게 또 화근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3번째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겁탈을 당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 애슐리랑 케네디랑 뭐 거기 있었던 선생님이랑 다 같이 그 흑인가를 습격을 해요. 그 사이에 케네디가 죽어요. 총에 맞아서. 네. 그래가지고 또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과부가 돼서 있으니까 이제 또 버틀러가 와가지고 고백을 하죠. 당신을 사랑하는 건 나다. 나한테 와라. 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라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사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갑니다. 3번째 결혼. 근데 무슨 청혼만 하면 다도 이렇게 되고 자기가 원하면 또 결혼도 하고 예, 그런 능력 있는 스칼렛이죠. 완전히. 그래서 진짜 부자가 돼요. 왜냐면 버틀러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예, 타라를 완전히 또 새롭게 변모도 시키고 또 뉴올리언스라는 곳으로 또 가서 또 살다 오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유모랑 그 흑인 소녀, 예, 흑인 소녀예요. 그 거짓말 잘하는 그 친구, 그다음에 흑인 할아버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자다. 너무 행복해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니를 또 출산을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보니를. 이 영화에서 보면은 레트 버틀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보니가 당신 같았다. 당신한테 줄 사랑을 다 이 사람한테 주고 당신처럼 나는 얘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 예, 그랬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정말 너무 저기 했겠다. 동네방네 이렇게 다니면서 아줌마들한테 우리 딸 막 자랑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예, 또 나이도 있는 경우니까 또 엄청 이뻤겠죠.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딸이었지만 결국에는요, 보니가 죽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조랑말을 타고 이제 맨날 했는데 앞에서만 가르쳐 주다가 옆에서 타는 승마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가 와가지고 아빠 나 옆에서 타면서 장애물 넘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보니가 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랑말을 쏴서 죽이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버틀러가 집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를 끌어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멜라니가 또 와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만저만하니 장례 치르게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또 멜라니의 도움을 받고 그러고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 사이에 위로를 해준다고 이제 그 애슐리한테 이게 들키는 애슐리랑 포옹하는 장면을 애슐리 남동생한테 들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레트 버틀러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딸도 죽었고 그리고 딸 죽음에 앞서서 유산을 해요. 그러니까 버틀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둘이 좀 티격태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했다 잘못하다가 계단으로 굴러가지고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겹쳐서 많이 오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이런 안 좋은 거 유산하죠. 딸도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버틀러는 뭐 이로 헤아릴 수 없이 괴롭겠죠. 이런 상황이. 네. 그리고 멜라니는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갑자기 좀 쓰러져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멜라니가 죽어가요. 실제로 죽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이 스칼렛한테 우리 남편과 아들을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모범적인 성자스러운 그런 여인상이죠. 이렇게 해서 숨을 거두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깨달으려냐면요. 애슐리가 바깥에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멜라니는 내 모든 것이었다. 나는 이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칼렛이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면은 아, 내가 이제까지 사랑한 거는 허상이었구나. 아, 나는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는 버틀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버틀러한테 가요. 근데 이미 오랜 전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버틀러는 이 스칼렛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만정에다 떨어진 상태죠. 근데 아무리 와서 붙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딸이 있었을 때는 당신을 받아줄 수 있고 당신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예, 입장 이해되죠. 예, 버틀러 입장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이 버틀러가 떠나니까 충격을 받죠. 그래서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니까 이 스칼렛이 혼자 중얼거려요. 아, 어떻게 해야지 버틀러를 붙잡을 수 있지? 그래서 막 이제 혼자서 좌절해요. 그래, 어쨌건 내일 생각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막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뭔 소리가 들리냐? 아빠 목소리가 이제 영화에선 들리죠. 너한테는 타라가 있잖아. 타라로부터 너는 힘을 얻잖아. 애슐리가 위로해준던 말도 생각이 나고 타라를 지키겠다는 말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는 타라가 있었지 라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래,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니까. 지금 절망 속이거든요. 굉장히 절망의 한가운데 있어요. 다 떠났잖아요. 근데도 또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레몬이 또 왔잖아요. 레몬을 손에 잡고도 또 지금 레모네이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린 거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전환을 하면은 이게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스칼렛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남북전쟁 얘기 있었고 노예제도 폐지 있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스칼렛이 우리에게 준 거는 정말 희망찬 거거든요. 예, 결국엔 아마 많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후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편도 소설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내일은 또 내일 새로운 날이 올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희망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